스트레스 없는 명절 대화법. 다가오는 명절. 누군가는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지만 명절이 모두에게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가사노동, 장거리 운전 등으로 인해 몸이 힘든 것뿐 아니라 시댁, 처가 식구와의 관계 등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주부와 남편들이 많습니다. 자녀들 또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친척들과의 만남이 곤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민감한 대화 주제와 직설적인 대화 때문에 발생하며 명절 이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 명절 대화법을 알아두면 가족 친지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람직한 명절 대화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직설적인 표현은 피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한국 사회에서는 명절 때 직설적인 방식이나 민감한 화제로 대화를 시작하여 가족 간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겠지, 가족끼리 하지 못할 말은 없어 라는 생각에 예민한 주제들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가족 간에라도 분명히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사이나 형제 자매 사이에서 서로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 부모 말 들어서 손해볼 것 없다는 식의 대화법은 서로 간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내가 내뱉은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 고민을 한 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범하는 말은 줄이고 현명하게 대화하세요. 부모나 친척 간에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너는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아이는 안 낳니? 누구는 좋은 회사에 취업했는데 연봉이 얼마라던데 너는 취직을 언제 할 거니? 라고 묻는다면 질문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세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걱정하고 있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선의가 전달되기보다는 듣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적 영역이 침범당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MZ세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명절 잔소리입니다. 너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공부는 잘하니? 성적은 잘 나오니? 젊은 애가 연애도 좀 하고 그래라. 취업 준비는 언제까지 할 거니? 그 회사 연봉은 얼마니? 성과급은 잘 나오니? 회사가 어디라고? 난 처음 듣는 곳이네. 넌 도대체 언제 돈 모아서 결혼할래? 만약 가족, 친지로부터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받게 되어 기분이 상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대화가 오고 가다 보면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다음에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로만 대답하고 대화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대화법입니다. 그래도 피할 수 없다면 중간에 잠깐 산책을 나가거나 동네 편의점이라도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이 나서서 본인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적당하게 답변해주는 것도 배려입니다. 3. 고부간 대화법. 서운함이 남지 않도록 공감과 안부부터 먼저 챙기세요. 설이나 추석 이후 이혼 얘기가 나오는 부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는 명절에 발생한 고부간의 갈등이 부부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왜 다른 집 며느리는 전날 와서 일을 돕는데 너는 일찍 와서 돕지 않느냐? 라고 하거나 며느리들 간 서로 비교하는 말을 하면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며느리가 하는 일이 서툴러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며느리의 친정 부모의 탓으로 돌리면 며느리는 분노만 쌓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과거의 며느리로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며느리에게 얼마나 힘들지 이해가 간다는 공감의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 안부를 먼저 챙기는 것도 고부간의 갈등을 줄이고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남편의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부담스런 말을 건네면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당하게 나서서 답변해 주거나 아내의 일을 거들어 주면 위로가 됩니다. 4.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 대화를 시작하세요. 전문의들은 대화의 주제도 미리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취업이나 결혼, 임신 문제처럼 듣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만한 대화 주제는 피하고 정치나 종교 문제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는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부모님의 건강이나 여가 활동에 대한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만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드게임이나 퀴즈를 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화법입니다. 친척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 등의 산책을 나서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5. 스트레스가 심하면 미리 환기효과를 이용하세요. 만약 명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면 전문의들은 환기효과를 통해 정신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기효과는 갈등이 있는 대상을 만나기 전에 제3자한테 갈등 상황을 털어놓음으로써 예상되는 상황에 미리 적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명절을 앞둔 주부가 친구들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편과 시댁 흉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 것도 이런 방식의 하나입니다. 남편이 우연찮게 아내의 이런 전화통화나 대화를 듣게 되더라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 명절 대화법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명절 스트레스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간의 노력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대화입니다. 기본 대화 예절을 지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브라보 실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